누구든지 꼬마 건물을 매입할 때요, 외관도 좋고 공실도 좋고 위치도 좋고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태를 찾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완벽한 상태를 내가 매입한 상태에서 이거보다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면 임대료도 떨어지게 되고요, 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재테크 관점에서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용도 변경, 리모델링 통해서 상태를 좋게 만들면요, 임대료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격도 올라가게 되죠. 3년 전에 오셨던 고객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은 보시는 것처럼 4층짜리 건물을 갖고 계셨고 본인이 이제 4층에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건물이 40년이 넘은 건물이라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축을 하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적절하게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 했는데요, 이전에 이제 주인이 거주하시고 여기서 이 3계층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나마 지금 2개층, 여기 3층은 주택이고 2층은 근생인데 이게 공실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 주택은 이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고시원으로 리모델링 했어요.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전체를 고시원으로 바꾸고 외관을 조금 수리하는데 한 2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여기서는 임대 수익이 220만 원 나왔는데 여기서는 현재 46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고시원을 운영하는데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220 받다가 460만 원 정도 나오면 꽤 괜찮은 거죠. 물론 비용이 2억 정도 들어갔지만 2억에 만약에 수익률을 5% 잡으면 연 1,000만 원이니까 월 한 80만 원 좀 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임대 수익이 한 240만 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2억을 투자했지만 그 가치는 훨씬 더 높은 거죠. 자, 이렇게 내가 건물의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적절하게 용도 변경 또는 리모델링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올리게 되면요, 임대 수익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오래된 건물의 가치를 또 임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의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임대료를 높이는 겁니다. 임대료를 높이게 되면 당연히 건물의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임대 수익이 200만 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일정 부분 중축이 가능하다면 중축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업종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사례자처럼 직접 직영을 하는 겁니다. 고시원이나 뭐 놀이방이나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나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잘 될 만한 게 있다면 이제 지형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임대 수익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건물의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리모델링, 용도 변경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그 6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바로 용도 변경입니다. 시장은 항상 바뀌죠. 내 주변 환경도 바뀌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역이 주택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상권이 바뀌게 되면서 상가로서 가치가 있는 곳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택인데 또는 상가인데 이게 상가 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도 변경은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허가나 또 신고로도 가능한데요, 내 건물에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하면 이를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중축입니다. 땅이 비싸잖아요. 근데 내가 3층짜리 건물을 한 개층 더 올려서 4층이 되면 임대 수익이 더 들어오겠죠. 그래서 예전 건물 보면 용적률을 다 쓰지 않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은 일부 층을 올려서 건물의 규모를 더 키울 수가 있죠.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이 건물에 남은 용적률, 또 주차장, 또 이를 통해서 수익성이 얼마가 되는지 사전 검토는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디자인 개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되게 오래되고 낡아서 모양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하나는 되게 예쁘고 세련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임차인 입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 임대료가 비슷하다고 하면 예쁜 건물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손님들도 마찬가지죠. 낡고 오래된 건물보다는 세련되고 예쁜 건물에 들어가고 싶겠죠. 그래서 디자인은요, 경쟁력입니다. 그 건물의 가치고. 그래서 이 건물의 디자인을 적은 비용으로 적절하게 좀 예쁘게 만들 수 있다면 이 또한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건물의 임대료와 가격, 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기능 개선입니다. 건물의 외적인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기능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만 넣어도 건물의 기능이 확 살죠. 또 단열 시공이라든가 또 공용 화장실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든다든가 출입구를 좀 개선한다든가, 그래서 이 건물의 공용시설 그리고 이런 기능을 높여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도 그렇고 손님들도 찾아왔을 때 마음에 드시겠죠. 이것이 바로 그 건물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의 기능을 개선해서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MD 구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건물에 임차인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궁합을 잘 조화하면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작년에 오셨던 분 중에 안성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4층짜리 건물을 갖고 계셨거든요. 이분도 이제 4층에 거주를 하고 1, 2, 3층은 임대를 주고 계셨는데, 이분 역시도 2, 3층이 공실했어요. 1층은 이제 철물점을 운영해서 임대를 줬는데 이제 철물점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누가 봐도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1층 철물점 만기 때 적극적으로 유출했어요. 뭘 유출했냐면 새로운 임차인. 그래서 커피빈을 1층에 이제 유출을 하고 그 2, 3층도 공실이었는데요. 이제 스터디 카페라고 하죠.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입점시켜서, 원래 이분이 이걸 이제 팔려고 했었는데 18억 정도에도 팔리지 않았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완성하고 나서 무려 23억에 바로 이제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MD 구성만 적절하게 해도 건물의 가치를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직영 운영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을 확보하기가 참 힘든데, 앞에 사례자처럼 여건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일부층을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물론 직접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또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비용 대비 내 노력 대비 충분한 임대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이 직영 운영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건물, 상태가 안 좋은 건물의 용도 변경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6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관련 법도 검토를 해야 되고 시장도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사례별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